안녕하세요.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자, 앞선 강의에서는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알아야 할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억울한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을 때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사건에서 고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고소 등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에서 머뭇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당하시고 누군가를 고소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인근 파출소에 가실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 여러분이 피해를 당한 직후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112 신고를 하셨든지 사건 이후에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방문하셨을 거예요. 이 방문한 경찰서나 파출소에서는 민원 양식 내지 진술서 양식을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박또박 열심히 나름 육하 원칙에 맞춰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작성을 하실 겁니다. 사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금 하신 것은 사건에 대한 진술 내지 신고이고 형사 절차적으로 인지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겁니다. 네, 인지요? 제가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요? 자, 수사가 개시되는 요건은 인지 또는 고소 등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인지는 고소나 고발이 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직접 사건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럽게 범죄 상황이 발생했거나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 상황을 정리한 후에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지구내나 파출소에 동행해서 진술을 받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아니라 인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112를 통해서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다면 여러분이 고소를 했다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지만 수사 절차상으로 고소와 인지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고소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일정한 범죄 사실을 신고를 하고 가해자를 처벌을 해달라라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처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데 반드시 고소장 등의 문서로 할 필요는 없지만 고소 의사가 담긴 근거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설사 인지수사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의사가 남긴 문서, 고소장 등이 제출되었다면 고소권자로서 지위를 갖게 된 겁니다. 흔히 고소장을 상대편에게 보낸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고소장을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게 되면 피고소인은 정보공개 신청 등을 통해서 고소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뿐이죠. 인지사건은 112 신고 내지 민원 절차 등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자, 뭐가 다르지? 어차피 수사만 해서 처벌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수사하고 처벌받으면 되는데 피해자의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고소를 해야 될까? 여러분이 수사 절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고 싶다면 고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소 절차로 진행된다면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르고 수사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같은 피해자라도 고소인의 경우가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더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범죄의 피해자라도 고소인의 지위를 확보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으로서 법률상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사건 처리 과정마다 고소인은 규정에 따라서 통지도 받을 수 있고요. 이 통지받는 게 뭐가 대단한가 싶으시겠지만 이런 권리들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 아닌 것은 꽤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형사사건의 경우에 내가 피해자지만 통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되고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서면으로 통지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고소인이 아닌 단순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 등을 통지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확실히 통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고소로 진행되는 것이 권리보호 측면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또 매우 중요한 예를 들자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할 경우에는 고소인은 또 다른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검찰 항고를 신청할 수가 있고, 항고가 또 기각되었을 때는 법원에 재정 신청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이의 절차가 고소인에게는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인지사건의 범죄 피해자는 항고 권한이 없고, 항고 권한이 없으니까 항고 이후에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재정 신청 절차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인지사건으로 단순하게 피해를 신고하는 것보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보다 명백하고 일목요연하게 고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면 아무래도 수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만약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개시가 되고 있어도 고소장 등의 서면으로 명시적인 고소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소도 신중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하루에도 몇 분이 형사 고소를 염두에 두시고 찾아오셨다가 사실관계를 분석해보고 형사 고소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고소가 무리라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고소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고소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소 기회는 단 한 번이라는 거. 둘째는 그 한 번뿐인 고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무혐의, 불송치가 나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 셋째는 무턱대고 근거 없이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엮일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는 항상 신중하게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 또 현재 확보 중인 증거 자료들을 검토해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 정확하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변호사인 제가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작성한 고소장 중에 잘못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이렇게 고소장이 잘못 작성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고소하면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심지어 저 역시도 법을 공부만 할 때는 수사는 수사기관이 대부분 알아서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니까 고소를 하고 피해를 호소하기만 하면 경찰이,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현직에서 경험을 쌓은 현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말 반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고소를 하면 수사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고소를 한 피고소인을 범죄자로 몰고 피고소인의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걸까? 그거는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우선 수사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피고소인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고소인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고소 내지 신고 사건의 종류가 강력범죄라면 피해 발생 여부가 직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사건의 급박성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중점을 두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소를 하려는 사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과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해 보았을 때 인정될 수 있는 범죄들, 예를 들면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나 명예훼손, 모욕 등이 대부분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항상 일이 너무 많습니다. 수사관 한 명당 사건 하나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수사기관에서 이해하기 쉽게 일 처리가 잘 되게 고소장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만 해놓으면 경찰이 다 알아서 수사하고 증거자료도 다 만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고소도 왜 신중히 하셔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